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지식과 경험을 얘기하느라 대화를 끊어버리는 분들, 혹은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지적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적잖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 세 가지 척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척의 처세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삼척을 적절히 실천하면 인간관계가 한층 더 편안해지고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척하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니니 어떤 상황에서 이 방법을 써야 하고 또 언제는 쓰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여길까봐 자신의 영리함을 보여주려고 힘들게 살아가죠.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아주 얕게 얻은 정보들을 마치 자신의 지식인 양 잘 안다는 듯이 장황하게 떠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괜히 안다고 으스대고 남이 하던 말을 자르고 나서서 말 한마디 더 보태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잠시의 재능을 뽐내려다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이듬해 20살의 나이로 파주군수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젊은 나이에 큰 공직을 맡게 된 그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근 절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군수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군수로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젊은 군수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은 보람이 없군요. 라고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자리에 앉은 군수를 향해 스님은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님은 찻잔이 가득 차고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부었습니다. 스님, 차가 넘쳐서 바닥에 다 젖고 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차 따르기를 멈추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찻잔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금세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시는지요. 젊은 군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에 황급히 일어나 나가려다가 문인방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낮추면 부딪힐 일이 없답니다. 이삭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 알맹이가 꽉 찼을 때는 고개를 숙이지만 빈 쭉정이일 때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세운다고 하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최신 정보를 누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아서 서로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나는 모른 척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말을 하도록 하여 참을성 있게 들어주면 상대방은 참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하고 좋은 인상까지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자신의 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조언을 하게 되죠.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때론 이런 충고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먼저 나서서 조언하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내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사람도 있죠. 사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현명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며 따뜻하게 들어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들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상처난 마음을 더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조언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라는 메시지는 대화에서 나의 욕구, 즉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르는 척하기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들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본 것을 못 본 척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나 남의 사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걸 이야깃거리로 삼아야지. 혹은 저 사람 잘못한 걸 지적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킬까? 하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인색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이겠죠. 저도 은퇴하기 전 직장 생활을 하며 남의 실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사실 저 역시도 과거 회사에서 실수를 가리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얄팍한 속임수를 써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머리를 굴려 꾸민 것이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일이 들통났고 상대방이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한동안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다 보니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지금도 얄팍한 수를 쓰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배들도 다 그 과정을 겪어봤기에 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성인이 되면 크든 작든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걸 지적하진 않습니다. 어릴 때야 사리 분별을 못하니 부모가 앞날을 위해 따끔한 훈계를 하지만 성인이 되면 사실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죠. 또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상대의 실수나 거짓을 지적해 준다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천지 차이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지적한 상대방에게 반감을 품고 그 사람은 정녕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도리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이미 태도가 글러먹은 사람은 지적해도 반성하지 않으니 구태여 지적해봤자 갈등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못 본 척해주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는 점에서 말이죠.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깨달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차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고 진짜 나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절대 반성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분명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기보다는 단둘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들은 것을 못 들은 척하라. 우리는 일상에서 소문이나 험담, 사적인 정보가
제3자의 입을 통해 내 귀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곧장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당사자에게 너 이런 일 있었다며? 하고 꺼내서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그것에 인하여 당사자가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명심보감 강태공은 견선 역할하고 문학여롱 하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하고 나쁜 일을 들으면 귀먹은 이처럼 하라는 뜻이죠. 이 오래된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04세의 생을 마감하신 어르신은 경로당에서도 집에서도 늘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막으셨고 남의 험담이 시작되면 입을 꾹 다무셨죠. 심지어 어르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 했노? 하며 동문서답으로 화제를 돌리곤 하셨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남과 다투거나 언짢은 말다툼 한 번 하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복을 불러왔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못 들은 척은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 깊은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을 다시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험담과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아 주변 사람들이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나서서 도와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준비되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친구들이 늘어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이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도 있으며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죠. 이럴 때 제3자에게 들은 것을 못 들은 척하는 지혜는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는 것을 모르는 척, 본 것을 못 본 척, 들은 것을 못 들은 척 이라는 세 가지 처세술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척은 얼핏 보면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척은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배려를 담고 있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본 것을 못 본 척하는 이는 타인의 작은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들은 것을 못 들은 척하는 지혜는 불필요한 소문과 갈등의 확산을 막고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각종 정보와 소식이 넘쳐나고 주변의 기대와 요구가 우리를 압박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망까지도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현명하다는 것은 못 본 척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진정한 지혜란 모든 것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넘어갈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배려를 위한 선택인 것이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보면서도 못 본 척하며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평화롭고 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미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삼척의 지혜가 작은 촛불처럼 빛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셨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작은 실수를 눈감아 주어서 고마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이 공감하고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도 지혜의 동행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